안녕하세요. 자, 우리 SNS 활용 과목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 홈 화면을 꾸미는 방법, 그리고 전화 통화하고 또 연락처를 관리하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활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오늘은 우리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카메라로 우리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뭐가 있죠? 먼저 당연히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겠죠.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찍은 사진을 가지고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찍은 사진에다가 내가 여러 가지 효과, 필터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효과들을 주어서 또 다른 느낌의 그런 사진들로 바꿔서 또 저장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찍어 놓은 사진들을 여러 장 붙여서 하나의 사진으로 이미지로 또 만들어서 저장할 수도 있겠고, 또 말 그대로 사진뿐 아니라 또 동영상도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게 또 핸드폰의 카메라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들 카메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끝부분에는 스노우라고 되어 있는 그런 앱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앱을 설치해서 좀 재밌는 그런 인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탕화면에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이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죠. 자, 카메라라는 아이콘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화면을 이렇게 움직여서 여러 아이콘들이 보여지는 이 화면에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꾹 눌러서 홈 화면에 추가합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카메라 아이콘이 추가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카메라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이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선택을 해서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해서 화면이 올바르게 잡혀졌으면 어떻게 해요? 아래쪽에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찍으시면 되죠? 그렇죠? 자, 이 카메라는요, 찍을 때 우리 찰칵 소리가 나지요? 무조건 납니다. 어떤 폰이든지. 요거를, 소리를 없애는 거는, 안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촬영을 할 때 몰래 촬영하는 그러한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소리는 꼭 들리도록 이렇게 폰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불법적으로 이 소리를 없애거나 하는 그러한 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절대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안 들리면 몰래 촬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꼭 들리게끔 하는 거니까 그건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내가 촬영을 했으면 아래쪽에 버튼이 있고 그 왼쪽에 지금 촬영된 그 사진이 보여지거든요. 자, 이 사진을 선택을 하면 바로 그 사진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갤러리에서 사진 보듯이 바로 연결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요거를 봤는데 잘못 찍었어요.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어떡해요? 아래쪽에 보면 오른쪽 아래에 삭제 휴지통 모양의 버튼 보이시죠? 요거를 눌러서 휴지통으로 이동 또는 삭제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삭제해 버립니다. 이렇게 삭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구도 또 잘 잡아서 버튼을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촬영이 되겠죠? 사진 만들어질 텐데 이때 내가 이 화면을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벌려주면 확대가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크게. 그렇죠? 또는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다시 터치 드래그 해서 안으로 좁혀주면 또 축소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확대 축소할 때 보면 아래쪽에 1.0, 2배, 4배, 10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선택을 해서 또 작업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찍히고, 이 사진에 보면 아래쪽에 지금 아래쪽에 버튼 왼쪽에 있는 지금 찍은 사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방금 전에 찍은 사진을 아래쪽에 보니까 이 사진을 맨 아래쪽에 있는 오른쪽에 그 휴지통 버튼을 누르면 휴지통으로 사라진다 했던 거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 그 뒤에서 뒤에서 두 번째 있는 그 동그란 표시, 고리 표시 보이시죠? 요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사진, 지금 촬영한 사진을 뭐로요?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내 친구에 문자로 보내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든지,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나 아니면 나한테 직접 보내든지, 이러한 것들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내가 내 친구 선택을 하고 이렇게 보내기 하면 바로 이 사진이 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 고리 표시 모양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요 방금 전에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방법을 한번 보셨고요. 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연필 모양 단추가 있어요. 요거 버튼을 선택을 하면 편집이 가능합니다. 제가 오른쪽 위나 요 모서리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그 표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하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크기가 작게 요만큼 잘라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기서 이만큼 더 늘려서 요만큼 또 잘라서 내가 찍은 사진의 일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잘라서 제가 위쪽에 저장 누르면 요 잘라진 내용, 요 부분만 따로 저장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필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사진 편집이 가능하고, 또 이 사진에 보면 연필 단추를 눌렀을 때 아까 요 단추를 이용해서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맨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자르기 표시, 맨 왼쪽에 현재 자르기 표시가 눌러져 있지요. 그런데 저는 그 옆에 있는 동그라미 3개 되어 있는 요 단추를 한번 눌러보면 필터 적용이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원본인데 여기에서 요 필터 적용하는 요 부분은, 자, 원본보다는 자동을 했더니 좀 더 또렷하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요 필터는 핸드폰 기종에 따라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류가 더 여러 개가 있는 폰도 있고요. 또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저랑 다르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바닐라 효과 필터 하면 이렇게 깊이 있게 숲속에서 영화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여러 가지 필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저 뒤쪽에 보시면 흑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필터 효과를 주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단추 5개 중에, 자, 필터를 저는 흑백으로 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요 동그라미에 빗금 들어있는 거를 이용을 하면 밝기 조절이 가능하지요. 그렇죠? 밝기, 아래쪽에 버튼을 이용해서 밝기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밝기 조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진의 느낌을 좀 더 또 변경하실 수가 있겠고, 이번에는 그 아래쪽에 단추 중에 4번째 있는 단추를 한번 눌렀어요. 그랬더니 요거는 스티커를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스티커를. 자, 그 위쪽에 보면 맨 아래쪽에 5개의 단추가 있고, 그 바로 위쪽에 스티커 모양들이 있는데, 먼저 맨 앞에 사람 모양 스티커가 있고, 그리고 네모 모양이 있고, 숫자 들어있는 요 테두리 표시 들어있는 거 누르시면 도형들이 이렇게 보여지죠. 나는 하트 모양을 하나 선택하고 싶다. 그래서 놓았어요. 그리고 점 표시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고 또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래그해서 이동도 가능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부분 눌러서 없앨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스티커 추가 아래쪽에 4번째 단추를 누르고, 이번에는 그 바로 위쪽에는 하트 모양을 눌렀더니
여러 가지 스티커들이 있어요. 이 중에 저는 스티커 중에 자, 하트 모양 되어 있는 요 스티커를 선택했더니 요런 하트 모양의 스티커가 들어왔어요. 요거 이용해서 점 이용해서 이렇게 크기도 조절하고 회전도 할 수 있고 자, 가능하겠죠? 자, 다시 한번 스티커 눌러서 이번에는 하트 모양 옆에 보면 눈 표시가 되어 있는 단추를 눌렀더니 여러 가지 이런 또 우스꽝스러운 모양도 있고 무서운 모양도 있고 그렇죠. 이 중에 또 하나 선택하실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거 선택하면 여러 가지 가면들 같은 게 또 보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이렇게 그 스티커를 사진에다가 붙여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그 단추 중에 자, 5개, 5번째에 있는 붓하고 팔레트 되어 있는 이 단추를 눌러 보았더니 자, 색깔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위쪽에 연필을 선택을 합니다. 연필에 중간에 있는 거 선택해 볼까요? 그리고 화면에다가 이렇게 이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색깔을 선택했지만 어떻게 해요? 색깔을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축하해, 생일 축하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메시지를 내가 직접 적어줄 수도 있겠죠. 텍스트로.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버튼에 T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요거는 직접 그 키패드로 입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좀 전에 보았던 거는 내가 손가락으로 직접 내 필기, 내 글씨체가 보여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바로 키패드로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고, 그 중간에 있는 그림자, 깔끔, 뭐 그라데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글씨의 모양을 또 결정을 해 주실 수 있겠고요. 색깔도 넣을 수 있겠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위쪽에 오른쪽 위에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요 내용을 내가 크기도 조절하고 회전도 하고 그리고 모양도 바꾸고 해서 이렇게 사진 위에다가 얹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내가 그 하트 모양이라든지 얘네들을 없애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클릭을 해서 마이너스 단추를 누르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리고 이렇게 편집된 사진을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장 버튼을 눌러서 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홈 화면으로 와서 갤러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지난번에 두 번째 폴더 갤러리와 카톡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를 만들어 두고 그 안에 갤러리 아이콘 넣어 놓았었죠. 자, 갤러리 선택을 하면 좀 전에 카메라에서 만들었던 요 그림이 들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 사진을 가지고 뭐 아래쪽에 여기 보니까 또 아래쪽에 연필 모양의 버튼 바로 들어 있는 거 보이시죠?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여기서도 갤러리로 들어와서도 요 단추들을 이용을 해서 아까처럼 충분히 필터 효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아이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붙여서 편집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잘 되시겠죠? 그래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촬영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연필 단추를 눌러서 편집할 수 있는 것 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찍은 다음에 바로 편집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갤러리로 들어가서 내가 찍은 사진을 선택해 두고 아래쪽에 연필 모양의 단추를 이용을 해서 바로 편집할 수 있다는 거 보고 이런 방법, 들어가는 방법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카메라로 들어가서 우리 갤러리, 카메라가 아니라 갤러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갤러리로 다시 들어가서 자, 찍어 놓은 카메라 사진들 중에 하나를 몇 가지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를 꾹 누르면 선택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개
사진들도 선택을 했습니다. 되셨죠? 사진들을 내가 여러 개 선택을 하고 오른쪽 위에 보면 점점점 되어 있는 단추가 있어요. 자, 요거를 선택했더니 아래쪽에 콜라주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 개 사진, 여러 장의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한 장의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기능이거든요. 자, 콜라주 만들기 선택을 했더니 보세요. 아래쪽에 콜라주 틀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 틀 안에 5장, 제가 선택한 4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아래쪽에 나는 첫 번째 있는 콜라주 틀로 쓰고 싶다. 두 번째 틀로 하고 싶다. 세 번째 틀로 하고 싶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틀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 거죠.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 마음에 드는 것들로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하고 그리고 그 바로 위쪽에 보면 이미지 표시 단추가 있고 1:1 써 있고 네모가 2개 표시되어 있는 단추가 있는데요. 자, 맨 앞쪽에 있는 사진 모양의 단추를 누르면 또 다른 사진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아까 4장을 선택했었는데 나는 하나 더해서 5장으로 얘를 추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선택해서 완료하면 하나가 더 추가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콜라주 틀도 5장에 맞춰서 아래쪽에 종류들이 또 나타난 거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여러 장의 사진을 이런 틀에다가 맞춰서 넣어두고 얘를 한 장으로 저장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나는 이 상태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하고 싶다. 위쪽에 저장 단추를 메뉴를 선택을 하면 바로 저장했다라는 메시지가 보여지죠. 자, 그래서 이거 저장된 거는 카메라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에 콜라주라고 되어 있고 콜라주 지금 만들어 놓은 콜라주 이미지가 콜라주라는 폴더 안에 앨범 안에 만들어진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갤러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갤러리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앨범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앨범들 중에 콜라주 선택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콜라주 사진을 만들긴 했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갤러리 안에 콜라주라는 그룹이 있다는 거, 앨범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 갤러리에서 제가 좀 전에 만들었던 콜라주에 요 이미지 만들어 두었던 이미지가 있어요. 얘를 친구한테 바로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화면에 이 콜라주 된 요 이미지가 보여지는데 요거를 바로 친구한테 보내고 싶다면 아래쪽에 고리 표시 모양 동그라미랑 직선이랑 연결되어 있는 요 표시를 눌러주면 문자로 보낼지 카카오톡으로 보낼지 이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카카오톡 선택을 해서 제가 친구를 선택을 하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친구한테 바로 이미지가 보내진 거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저한테 보낸 화면입니다. 자, 요거 카톡으로 이미지 보내고 또 나한테 보내진 그 카톡에 대해서는 나한테 보내진 그 이미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다른 친구들한테 전달하고 뭐 이러한 것들은 또 다다음 주쯤 해서 또 카카오톡을 활용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사진 찍어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 주고 또 콜라주로도 만들어 보는 거 여러 가지 했어요. 동영상 촬영하는 거는 뭐 아실 텐데요.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아래쪽에 보시면 동영상이라고 있습니다. 사진 말고 동영상 선택을 하면 얘가 지금 이제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버튼을 누르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내 친구가 뛰어노는 거, 뭐 내 친구가 또 다른 친구랑 같이 손잡고 뛰는 모습, 아니면 달리기 하는 모습, 뭐 수영하는 모습, 우리 손주가 노래하는 모습 이러한 것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끝났으면 아래쪽에 네모 버튼을 눌러서 멈춥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갤러리 안에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아마 들어가 있을 텐데요. 자, 일단 카메라 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가 보면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촬영한 동영상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동영상 재생을 누르면 방금 전에 촬영한 그 모습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 촬영한 동영상을 내 핸드폰으로 조금 간단하게 편집하는 방법 또 그 편집해서 뭐 유튜브 활용해서 올리고 하는 여러 가지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일반적인 사진 촬영하고 그리고 필터 효과 주고 편집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앱을 통해서 한번 조금 우스꽝스러운 인물 사진 찍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 지난번에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는 요 폴더 안에 플레이 스토어를 아이콘 가져다 놓았었는데 전부 기억나시죠? 자, 플레이 스토어라고 되어 있는 요 앱을 터치해서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뭐를 찾을 건가 하면은요, 스노우라고 되어 있는 어플을 찾을 겁니다. 스노우하고 입력하고 옆에 돋보기 단추를 눌러서 찾습니다. 그랬더니 스노우라고 되어 있는 요 어플이 찾아진 거 보이시죠? 저는 지금 제 핸드폰에 스노우라는 어플이 설치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업데이트 해라 라고 이렇게 업데이트가 보여지는데요. 요 스노우라는 어플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여러분의 그 핸드폰에는 여기에 아마 설치라는 단추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설치라고 되어 있는 단추를 눌러서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설치까지 다 완료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스노우 활용법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스노우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다 되셨으면 우리 홈 화면에서 여러 개 아이콘, 설치되어 있는 아이콘들이 들어있는 화면으로 가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스노우라는 아이콘 보이시죠? 요 아이콘을 꾹 눌러서 홈 화면에 추가 누릅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스노우라고 되어 있는 요 아이콘이 화면상에 나타난 거 보이시죠? 자, 나중에 요 카메라하고 스노우라는 요 두 개 아이콘은 하나 폴더로 또 묶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스노우라고 되어 있는 요 어플을 선택을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여기에 둘러보기가 아니라 자, 지금 화면에 저는 이펙트 중에서 여러 가지를 그 중에서 하나 머리 부분에 곰돌이들이 나와 있는 요 화면인데요. 요거를 지금 선택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저는 지금 첫 번째 이펙트 효과를 선택을 하면 위쪽에 이렇게 머리띠처럼 곰돌이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또 다시 누르면 얘가 해제됩니다. 그렇죠? 또 그 옆에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 중에 요거는요. 처음 선택을 하시는 경우, 처음 설치하고 처음 요거를 실행해서 여기 이펙트를 처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얘가 그 정보를 불러오느라고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저처럼 이렇게 누르자마자 바로 이렇게 화면상에 적용이 되는 경우는 이미 몇 번 실행을 했을 때, 한두 번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바로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전에 실행하셨다면 아마 조금 실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자, 요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펙트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저 보세요. 자, 제 화면 보시면 눈 깜빡일 때마다 눈에 뭔가가 이렇게 칠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눈 화장된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이런 사진으로도 또 바꿀 수 있겠고 또 다른 사진 하나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얼굴에 뭐 칠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효과들을 이펙트 중에 내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사진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는 지금 다 해제하고요. 자, 그 위쪽에 보시면 지금 핫 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있는 이펙트들인데 New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면 또 다른 효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저는 저 세 번째 줄에 있는 도토리 모양을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얼굴이 도토리 안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그 위쪽에 있는 또 다른 모양 선택하면 또 이런 식으로 물안경을 쓰고 있는 수영모 쓰고 있는 그런 수모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다른 모습의 이펙트를 선택을 하면 또 그 이펙트로 선택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모양이 마음에 드네 하면 아래쪽에 버튼을 클릭해서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내 사진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찍혔어요. 그렇죠? 이때 그 아래쪽에 보시면 자동 보정을 누르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깔끔한 색깔로 약간 뽀샤시하게 변경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동으로 보정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 아래쪽에 보정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버튼을 클릭해서 뭐 자르기라든가 뷰티라든가 필터에서 뭐 여러가지 필터들 효과를 골라서 넣어 주실 수도 있고요. 더 밝게 할 수도 있겠고 더 흐리게 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필터 중에 고르실 수 있겠고 다 적용이 되었으면 아래쪽에 체크 표시 부분을 선택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또 이펙트 눌러서 또 다른 여러가지 이펙트들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별 모양을 눌러서 이렇게 이펙트 효과를 줄 수도 있겠고 이렇게요. 그리고 이 강도 조절을 저는 막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펙트가 마음에 든다면 아래쪽에 체크 버튼 눌러서 확인.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이 상태로 그대로 저장하고 싶다면 그 위쪽에 보면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 보이시죠? 얘를 눌러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바로 또 그 스노우 촬영 화면으로 연결이 되죠. 이때 또 다른 위쪽에 보시면 크리에이터라고 되어 있는 이 효과도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효과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또 보여지죠. 그렇죠? 마치 얼굴에 스티커 붙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또 다른 크리에이터 중에 또 다른 효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거울 안에 얼굴이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효과도 만들어 보실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효과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화 표시 또 뭐 순정 만화 해서 하나 선택을 하면 그 효과 중에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고 제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얘도 깜빡이고 말할 때마다 입술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제 얼굴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순정 만화 효과로 사진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버튼을 눌러서 찍고 자동 보정을 눌러서 보정하고 얘를
또 다른 이펙트라든가 이러한 효과를 주고 싶다면 선택을 해서 효과를 주고, 저 위쪽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스노우라고 되어 있는 요 앱을 이용을 해서 내가 여러 가지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 얼굴을 그 사진을 찍었어요. 얘네들도 전부 다 어디다요? 갤러리 안에 들어가 있겠죠. 갤러리 안에 보면 스노우라고 되어 있는 폴더 앨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때 스노우라고 되어 있는 앨범을 선택을 하면 그 안에 이렇게 좀 전에 만들어 놓았던 이런 사진들이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좀 더 우스꽝스러운 이런 사진들로 만들어 보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러한 앱들은 스노우 말고도 더 여러 가지 더 재밌는 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앱들은 어디요? 전부 다 플레이 스토어라고 되어 있는 앱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사진 어플이라고, 이름을 모르니까 우리 어떤 그 어플이 좋은지 이름을 모른다 하면 사진 어플 해서 찾으면 스노우라는 어플도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뭐 소다라는 어플도 있고 콜라주 메이커라는 어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 어플들 중에 설명을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설치해서 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갖는 그런 사진들 촬영해서 또 이용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나의 얼굴을 좀 뽀샤시하게 보정도 하고 조금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좀 더 밝게 보정해서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또 친구들한테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또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하고 필터 효과 주고 또 간단하게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 또 덧붙여서 스노우라는 어플을 설치하고 그 어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사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을 위해서 다음 시간 수업 들으시기 전에 반드시 손자가 뛰어노는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동영상을 좀 촬영을 해서 간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게 말고 좀 짧게요. 뭐 한 1분 이내로 이렇게 촬영해 두신 동영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누구 만날 수도 없어서 동영상 못 찍을 것 같다 하시면 창문 열고 자동차 도로에 자동차 지나가는 거를 그냥 한 3, 40초 정도 이렇게 쭉 찍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힘들다 하시면 TV 켜놓으시고 그냥 TV 촬영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한 40초, 3, 40초 이상 1분 이내로 이렇게 찍은 동영상 파일을 반드시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한 그 파일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 수업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